그렇지만 애견과 테토 중 바람을 더 잘 피는 유형은 나는 애견일까 테토일까 뭔가 애매모호하다 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애견인지 테토인지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과 애견과 테토 중 연애에 유리한 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MBTI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애견과 테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애견남, 애견녀. 그리고 테토남, 테토녀라는 말은 호르몬에서 나온 말인데요. 애견은 에스트로겐, 테토는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말이죠. 근데 내 몸속의 호르몬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특징으로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먼저 애견은 감정적이고 공감이 잘 되는데 반해 테토는 현실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인 사람이죠. 예를 들어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애견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었겠다 라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테토는 공감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특히 공감은 애견녀가 애견남보다 더 잘하는 편이고요. 애견녀가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요. 애견남은 테토남보다 좀 더 섬세하고 감정 교류가 더 잘 되는 편이고요. 애견은 애교가 많죠. 예를 들어 자기야 보고 싶어 이렇게 말이죠. 테토는 애교보다는 명료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다 보니 애견은 관심을 좋아하고 관심 안 주면 삐지죠. 흥 하면서 말이죠. 애기는 솔직한 걸 좋아하지만 마음이 다치기는 싫으니 아무래도 선의의 거짓말을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 테토는 정말 직설적이죠. 나 예뻐?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안 예쁘면 솔직하게 안 예뻐 라고 안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마음이 다칠 수도 있죠. 애견남이라면 안 예쁘더라도 선의의 거짓말로 예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방을 이끌고 추진력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테토죠.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더라도 여기 가자 저기 가자라며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건 테토이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 애견이죠. 특히 테토남 같은 경우 주도적이고 여자를 더 잘 이끌죠. 난 상남자가 좋아 라면 테토남을 좋아하는 것이죠. 물론 테토남보다는 덜할 수 있지만 테토녀 또한 독립심 강하고 주도적인 편이죠. 애견과 테토는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르죠. 애견은 아무래도 상대방과 조화를 중시하다 보니 갈등을 피하려고 하죠. 최대한 본인이 맞춰주려고 하면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에 테토는 네가 이건 잘못한 거잖아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 배려심은 애견남이 테토남보다 더 많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애견과 테토 중 바람을 더 잘 피는 유형은 애견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물론 바람을 피고 안 피고는 다른 부분도 영향을 끼치지만 테토가 더 현실적이고 애견이 관심을 더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죠. 애견과 테토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MBTI 어떤 부분과 가장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F와 T인데요. F와 T의 구분 기준이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는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T는 테토일 확률이 높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F는 애견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애견과 테토 중 어떤 유형이 연애에 유리할까요? 애견녀는 애견남이 끌리고 애견남은 테토녀한테 끌린다. 그리고 테토녀는 테토남한테 끌리지만 테토남은 애견녀한테 끌린다가 무조건 성립될까요?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연히 무조건 성립 안 되죠. 어떤 유형이 더 잘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각 유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또한 힘들죠. 애견과 테토를 떠나서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인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애견녀가 공감도 잘 되고 다정다감해서 애견남을 만났는데 추진력이 부족해서 테토남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죠. 또 애견남이 테토녀를 만났는데 추진력은 좋지만 공감이 잘 안 돼서 애견녀를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결국 본인 성향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애견남인데 테토남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테고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살려서 자신의 장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게 더 유리하죠. 그리고 테토녀 애견남 또한 개성인 것이죠. 여자면 애견녀, 남자면 테토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죠. 여자라고 꼭 감성적이어야 하나요? 남자라고 꼭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나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죠. 테토녀 애견남 이 조합 또한 애견녀 테토남의 조합처럼 서로 다른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애견은 애견끼리, 테토는 테토끼리 만나는 게 애견 테토 조합보다 더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서로 다른 유형끼리 만났을 때 동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장점이 있으니 말이죠. 애견녀가 힘들다며 감정에 빠져서 이성적인 문제 해결을 놓치고 있을 때
테토남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오히려 애견남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 성향이 같기 때문에 싸울 수 있죠. 예를 들어 서로 직설적인 테토끼리 만나서 정말 크게 싸우는 것보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애견과 테토 조합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애견과 테토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아무리 달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다름을 맞춰나가면 그 어려운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시야가 더 넓어지고요. 더 끈끈해지고요. 또 같은 유형끼리 만나서 같을 거라는 생각하고 만났는데 다른 부분이 생겨 오히려 기대와 달라서 더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 애견과 테토로 사람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견이어도 이성적일 때도 있고 테토여도 감성적일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